안녕하세요. 마음마루입니다. 오늘은 사랑일까 폭력일까 이 통제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커플 상담이나 부부 상담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 통제 때문에 서로를 통제하고 통제당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통제하시는 분도 상당히 힘들죠. 누군가를 통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제를 당하는 분도 당연히 힘들죠. 죽을 맛일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 보면은 두 분 다 지쳐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통제 당하시는 분이 뭘 잘못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한 경우에는 뭐 외도를 한 경우도 있고요. 뭐 통제의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할까요? 통제 다 하시는 분은 이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에요. 우리 관계를 위해서 통제 당하시는 분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고 더 많은 애를 썼고 기능을 했는데 통제 당하시는 분이 안 따라준 거죠. 그것도 통제 당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축돼 있거나 죄책감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요. 내가 조금 더 잘 따라줬다면은 괜찮았을 텐데 자기가 뭐 좀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어요. 물론 서로 굉장히 대치된 상황에서 둘 다 너무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제 통제 당하신 분들도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안에 분노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본 구조는 통제를 하신 분은 역할을 해왔고 애쓴 사람, 통제를 당하시는 분은 그거에 비해서는 통제에 잘 안 따라서 문제를 만든 사람,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커플이나 부부 문제가 뭐 그렇기만 하겠어요. 그렇죠? 물론 외도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고 더 깊게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통제를 당하신 분이나 또 통제를 하시는 분 둘 다 자기의 불안이라든지 결핍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 통제를 왜 할 수밖에 없는지 그분의 마음 구조를 조금 더 이해해 보는데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통제를 많이 한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통제를 많이 하는 강도만큼 불안이 높으신 분이에요. 통제라는 건 뭐냐면 불안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거든요. 불안을 대처하기 위한 중화행동, 대체 수단, 이 통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불안할 때마다 자기를 통제해 왔고 주변을 통제해 왔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도 잘 통제해야 하고 다른 사람도 잘 통제해야 하고 주변 상황도 잘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불안을 굉장히 자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건 나만큼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통제하시는 분이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식하기가 어려운 게, 첫 번째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통제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건 이 통제를 잘 해왔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이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도 했고 직업도 가졌고 관계도 잘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통제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통제를 할 거고, 그게 이분의 문제 해결 방식인 거고, 그쵸?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더, 그게 자식도 그럴 거고요. 당연히 남편이나 아내라면 더 그럴 거고요. 애인이라면 그래야죠. 이분하고 미래를 약속한 사이인데, 그쵸? 친구라면은 조금 구분이 있을 거예요. 친한 친구와 덜 친한 친구를 조금 구분하겠지만, 친한 친구라면 간섭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분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통제 행동이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 나를 망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불안의 뿌리는 깊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의 뿌리가 깊다라는 거는 이게 이분의 기질일 수도 있고요. 불안이 높은 기질, 불안에 민감한 기질일 수 있고요. 또 그 불안한 상황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어린 시절이라고 하면 6세 이전, 3세 이전에 불안한 경험들이 많았을 수 있어요. 3세 이전에 불안한 경험이 많았다라는 건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다라는 의미는 뇌구조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애착 형성 과정과 이 뇌구조가 발달하는 과정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편도체가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한 8개월 정도 되면은 편도체 기능이 있어요. 편도체 기능이라 하면 어떤 위험 자극이 왔었을 때 얘가 경고등을 켜주는 기능이에요. 또 하나의 편도체 기능은 좀 더 발달을 하면 얘가 위험과 안전한 걸 구분하는 필터 기능을 해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거와 덜 위험한 거를 또 구분하는 그런 미세한 필터 기능도 얘가 나중에는 갖추게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엄마하고의 애착 경험을 통해서 얘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가 불안한 감정을 느꼈을 때, 아이가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뱃속에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안전한 것들이 나오면서 다 불안해졌잖아요. 예, 배가 고프다든지 불편한 어떤 감각들, 그렇죠? 예, 아니면 뭐 놀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이때 아이의 변형계 편도체에서는 도파민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도파민 시스템이 작용하는 거예요. 축자엽 안에 보상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축자엽과 그 편도체가 연결되면서 또 이게 전전두엽까지 연결되면서 보상 시스템, 내가 좋고 흥미로운 거 뭐 이런 거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안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막 좋겠어요. 막 흥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흥분은 꼭 좋을 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안 좋을 때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엄마가 늘 아이의 마음을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표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이 옆에 있었고 아이에게 관심이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엄마라고 한다면 한 두세 번, 서너 번 만에는 맞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못 맞출 때에도 아이는 흥분해요. 그럴 때도 또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변형계 안에, 또 편도체 안에는 도파민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오피오이드 시스템도 있거든요. 오피오이드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를 좀 진정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 경험을 한다라든지 어떤 상처 경험을 한다라든지 이런 고통 경험을 했었을 때 마치 마약처럼 이게 진정시켜주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그런 게 그 엔돌핀이 돌면은 엔돌핀이 작용을 하면은 고통을 좀 덜 느끼게 되잖아요. 뭐 또 엔돌핀 말고도 뭐 다이놀핀이라든지 아니면은 엔케펠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변형계 안에 있는 편도체 안에 있는 수용체하고 작용을 하면서 진정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오피오이드 시스템과 그 도파민 시스템이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이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얘가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전전두엽도 같이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애착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서 또 발달하는 게 뭐냐면은 이 정서 체계 기능과 인지 체계 기능도 같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우리 뇌에는 그 정서 체계 기능과 인지 체계 기능이 상호작용하면서 같이 일어나지만 분명히 조금 더 기능하는 곳은 있어요. 우리 머리에서 그 위쪽 두정엽과 가까운 전전두엽은 주로 이제 그 인지 체계 기능,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기능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 기능들, 이거는 머리 위쪽에서 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전두엽 아래쪽에 안쪽 또 가운데 이런 수직, 이쪽은 전전두엽에서 정서체계 쪽을 조금 더 담당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 변형계와 그 전전두엽 사이를 연결해주는 ACC, 그러니까 전대상 삐질이 이것들을 다 연결해 주면서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이게 애착 발달 과정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불안이 높으신 분들은 편도체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인 거고, 뭐 편도체가 좀 부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과활성화되는 분들인 거고, 또 하나는 특히 불안을 통제로 많이 대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체계 기능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를 공감하고 정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정서를 이해하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서 체계 기능 보다는 인지 체계 기능에 좀 더 길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길이 뭐 이쪽은 뭐 고속도로라면 이쪽은 뭐 오솔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분들은 이 불안이 왔었을 때 그런 이제 성장 과정에서 뇌 발달이 그렇게 인지체계 중심으로 되어 왔고 또 편도체도 과활성화된 상태로 자주 반응해 왔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안도 자주 느끼는 거고 그 불안에 대처할 때마다 이분이 쓰던 방식은 통제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쩌라는 거냐, 이게. 그 뇌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었으면은, 근데 이게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뇌구조는 이게 우리가 좀 변화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그 통제가 강하신 분들, 불안을 통제로 그 대처하시는 분들이 이걸 조금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아, 내가 그러면 이게 내 문제일 수도 있나로 좀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통제가 강하신 분이 이 뇌구조를 변화시키려면, 예, 새로운 그 신경회로망들을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해요. 네. 신경 가소성, 뇌 가소성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구조가 어떤 노력들을 하면 변할 수 있어요. 상담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 거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이분들이 먼저 정서 체계에 먼저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인지 체계가 너무 이제 발달을 했으니까. 근데 이 정서 체계는요, 조금 그 안에를 보면 감각이에요. 감각. 예. 그러니까 정서적 감각을, 내적 감각을 느끼는 뇌구조는 이제 섬엽이라든지 DMN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내적 감각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 명상 관련된 것들은 다 도움이 돼요. 호흡 명상도 그 호흡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과정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몸 스캔 명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누워가지고, 내 머리를 느껴보는 거예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내가 감각적으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정말 긴장한 날은 어깨가 딱딱한 느낌들이 나고, 예, 호흡도 좀 불규칙한 느낌들도 좀 느낄 수 있고, 처음에는 하나도 안 느껴질 수 있지만은 자주 시도해 보면요, 오, 그러네, 이게 좀 느껴지네, 꼬르륵 하는 소리도 좀 들리기도 하고요. 이런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내가 느껴보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좀 지루하시면 꼭 누워서 앉아서 안 하셔도 돼요. 나가셔가지고 뛰어도 돼요. 뛰는데 그냥 뛰지 말고 뛰면서 그 땅이 발바닥에 닿는 그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저을 때도 뭔가 공기와 마찰되는 느낌들도 있을 거고, 그날의 날씨도 있을 거고, 그쵸? 얼굴에 느껴지는 바람 감각이라든지, 시각도 있잖아요. 시각도 한번 느껴보시고, 이런 오감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자꾸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은 감정과 감각을 자꾸 연결해보는 게 연습이 또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 예. 예를 들어 연락이 안 되면 일단 불안하지만 그 불안 안에 또 화도 나 있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쁨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예, 먼저 막 전화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야, 너 왜 안 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감각에 잠깐 머물러 보는 거예요. 예, 그 감각이, 그 감정이 내 몸 어디서 느껴지는지 내가 먼저 이렇게 조금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한테 내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감정이 뭐지? 이게 내 불안인가? 상대편 불안인가? 이 감정이 어디서 온 거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내측 전전두엽이나 복내측 전전두엽, 그러니까 수직 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런 그 전전두엽에서 정서체계 쪽을 담당하는 이런 쪽을 더 건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각 훈련이라든지 정서에 머물러 보는 훈련이, 정서에 머무른다는 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감정이 뭘까? 우리가 감정일지 쓰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 정서를 다시 한번 되뇌어서 이렇게 써보는 거, 아니면 언어화해보는 것도 머물러 보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해보는 거. 예. 그렇게 되면 이 정서체계 기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자주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내가 불안한 상황에서 예전에는 한 7, 8이 인지체계 기능으로 먼저
가서 반응해서 통제했다면 이제는 한 3, 40%는 이쪽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이 맞춰지게 되면 내가 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사실 통제나 구속은 사랑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나는 구속당하고 싶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그런 게 너무 싫으면 연애하지 말아야죠. 결혼하지 말아야죠.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과해지게 되면요. 상대편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통제 안에 불안이 종류가 또 여러 가지일 수 있거든요. 그 통제 안의 불안이 어떤 분들은 자기애적 불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애적 불안인 거예요. 내가 지금 제일 우월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돼. 그러면 가까운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내가 맞지? 내가 제일 우월한 거 맞지? 그러면서 상대를 막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스라이팅 당하고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게 만약에 막 어떤 인정받지 못하면은 막 그런다. 그것도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과해지면, 그 통제가 과해지면. 그때마다 불안을 느낀다면. 그쵸? 아니면 그 강박형들 완벽해야 돼. 자기의 어떤 삶을 감옥 속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절대 실수하면 안 돼. 하나도 흐트러지면 안 돼. 이게 흐트러지면 내가 다 무너져. 내 삶이 무너져. 우리 관계가 무너져.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상대편은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감각 훈련들이라든지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면 왜 그런 분하고 왜 자꾸 나는 엮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난 분들은 다 이상하게 그런 분이야. 그분은요, 의존형이거나 의존회피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의존형이나 의존회피형이 이제 뭔가 자기의 어떤 정서적 허기나 아니면은 결함이나 이러한 불안을 이 통제형이 상당히 채워줄 것 같거든요. 거기에 확 끌린단 말이에요. 그 초반에는 또 잘 채워줘요. 얼마나 그 관심 많이 가져주겠어요. 그 관심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자기 중심적으로 너무 흘러가 버리면 그게 이제 폭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면 일단 통제를 자꾸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감각 훈련이라든지 정서체계 훈련, 정서에 집중을 두는 훈련들을 해서 편도체를 좀 자꾸 진정시키고 편도체의 필터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거고요. 또 그 자꾸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자꾸 엮이시는 분들, 뭔가 상담에 오셔서 위축돼가지고 죄책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이분들도요, 사실 그 감옥에 왜 수감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어때요? 나와서 사회생활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분에게 벗어나서 내가 좀 작은 결정을 해보고 그 결정을 통해서 나도 잘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자기 효능감이나 자신감도 좀 얻어보고 자기 신뢰가 쌓여야 돼요. 나에 대한 신뢰가, 나에 대한 믿음이, 나 괜찮은 사람, 괜찮은 존재라는 그 믿음이 쌓여야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통제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주로 이제 통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제가 더 다루었는데요. 이게 이제 좀 듣기에 따라서는 불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통제를 하시는 분이나 통제를 당하시는 분, 이 구조 안에 있는 분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자기를 잃게 되고 관계를 잃게 돼요. 관계를 하고 있지만 그 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갈등도 많고 힘들어요. 그리고 관계만 힘든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관계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음마루였습니다.